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화, 지금 오션이 필라에 가지고 있는 필라 조선소, 여기에서 미국의 항모를, 미국의 이 전함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황금 함대다, 골든 프리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국내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 의미로만 보도가 됐어요. 자,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의 이철민 기자가 말이죠, 요 미국 내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서 이거 잘못하면 만들죠. 이거 그러니까 만든다는 계획은 거창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간에 포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미국 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사화시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미국 내 함정 전문가들의 이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다시 또 한 번 더 나와서 당선되지 않는 한 물론 지금으로서 봐서는 한 번 더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금 4년 후에는 임기가 끝나게 되고 행정부가 바뀌면, 그리고 또 행정부가 공화당 정부로 계속 이어진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또 어떤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이 정책의 연속성, 여기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요, 미국이 이 함정을 만들 때 이 연속성이, 정책의 일관성, 연속성이 깨진 적이 있어요. 줌왈트급 지금 전함 만들 때. 그래서 이제 과거 사례로 볼 때도 충분히 이제 황금 함대가 정말 입에서 시작해서 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떨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요, 진 커밍스 평론가는요, 상당히 이번 결국 한국의 진 커밍스는 지금 우리 한국의 경제가 결국은 미국 트럼프 경제로 예속되는, 종속되는 이런 구조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함대 지금 이제 미국에서 만드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결국 조선 분야에서의 한국의 주권이 사실상 무너지는 거다, 이런 상당히 비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천용우 전 MB 때 이제 외교안보 수석을 했었죠. 외교부 차관하고, 이분 이제 조선일보에 정례적으로 글을 쓰는데, 지금 대만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 이게 예사롭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완전히 강 건너 불 보듯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지금 일본 편을 한참 드는 척 하다가 싹 돌아서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편을 들고 있거든요. 이거 봐라, 동맹이라도 한순간에 버리는 게 이 강대국 국제정치의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대만 문제도 우리 한국에는 발등의 불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남의 강 건너 불 보듯이 보면 안 된다. 왜? 지금 대만 이 해협,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한국에도 전략적인 수상로, 해로 중에 하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게 남 싸우는 것처럼 보지 말라라고 하는 요런 칼럼이 실려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칼럼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김현정, CBS의 김현정 뉴스, 아주 굉장히 유명하죠. 이분이요, 2008년도부터 요 방송을 시작했는데 결국은 하차하게 됐습니다. 하차하게 된다, 이 설이 이미 너무나 많이 깔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1월 초에 그만두게 됐는데 벌써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식적으로. 왜냐, 이재명이가 요 김현정의 뉴스쇼를 갖다가 저격했거든요. 찍혀갖고 물러나는구나, 결국은. 요런 이제 해석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나 그거 아니야, 우선 건강 문제가 하나 있고 내가 좀 다른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해, 도전, 챌린징 하고 싶다, 이거예요. 다른 일을. 이래서 내가 그만두는 것이 이재명이의 지금 견제, 저격, 이것 때문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나왔는데, 글쎄요, 우리 국민들이 어느 쪽에 더 무게중심을 줄까요? 김현정의 입장, 그것도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그 말을 안 믿을 수 없죠. 아닌 게 아니라 지금 2008년도부터 시작해가고 17, 18년, 그러면 저라도 피곤하죠.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방송 공부를 해가지고 나오니까 무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좀 새로운 일을 도전한다, 이런 면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러면 왜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버텨온 건강인데, 20년 가까이 지쳐왔는데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얘기 좀 바꿔버리지, 왜 이 시점에서 그만두냐, 이거예요. 이 시점 타이밍이. 그러니까 자꾸 이재명 저격설이 나오는 겁니다. 예. 자,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재명 정부는 방송, 언론, 유튜브들 지금 한번 걸려봐라, 딱 이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입특막법 다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김현정이가 본때로 말하자면 스케이프고트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요, 이 골든 플리트, 그러니까 이제 황금 함대 이거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말하라고 해서 이번 이제 크리스마스 때 얘기한 거죠. 이렇게 이제 외교장관, 국무장관, 그다음에 국방장관, 헤그세스 국방장관하고 해군성 장관을 옆에 딱 세워놓고 이렇게 쫙 이 보드까지 만들어 가지고요. 황금 함대. 그런데 황금 함대라고 하지만 골든 플리트 이거를 갖다가 트럼프급 함대라고 그래요. 제널드 포드급 함대, 항모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트럼프급 함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축함도 새롭게 만들고, 이 호위함도 새롭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함대를 지금까지 이제 가지고 있는 함대보다 한 서너 배 정도 큰 함대, 지금은요 RA 버크급 함대가 미국 함대의 표준형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뭐 불과 한 9,500톤 밖에 되지 않아요. 10,000톤이 채 되지 않아. 그런데 이거를 서너 배 키워가지고 한 3, 4만 톤급의 새로운 대형 함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명명하여 트럼프급 함대라고 불리고 있고, 정식 이름으로 보면요 유도 미사일 전함이다. 유도 미사일 전함이다. 그 정도로 이제 첨단 무기 체계가 다 거기에 이제 딱 장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면 우선요, 여러분들 뭐 잘 알 사이즈, 이 배기량 기준으로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3, 4만 톤 정도, 기존의 알레이 버크급 함대 9,500톤에 한 서너 배 정도 되는 이런 대형, 초대형 전함을 만드는 겁니다. 이 전함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 전함을 만드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 첨단 무기는 뭐가 있느냐? 우선요, 첨단 무기는 극초음속 무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극초음속 무기. 그 다음에 전자기 레일건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고출력 레이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첨단 무기로 장착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핵탄두 순항 미사일까지 딱 장착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전함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무장 명령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만드는데 지금 돈이 얼마나 들 것이냐? 과거에 2005년도에 착수해가지고 2016년도에 처음 배치된 줌 왈트급, 지금까지 이제 줌 왈트급이었는데요. 제일 주력 전함은 알레이 버크급이고요. 99,500톤. 지금 이 줌 왈트급 전함인데 본래는요, 이거를 갖다가 24척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24척을 못 만들고 딱 3척밖에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척 만드는데 91억 불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이 황금 함대를 만드는 데는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한 135억 불 정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크니까 돈이 우선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에 국방 예산에 배정이 됐어요. 국방 예산에 135억 불 정도가 지금 이제 한 대 만드는데 들어가고, 이 국방수권법에 요 예산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전함이 언제 나오느냐? 2030년도쯤 첫 전함이 나올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설비계 도면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2030년도에 첫 번째 진수식을 갖기에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게 이 해군 전문가들의 평가예요. 저의 평가가 아니라 해군 전문가들의 평가. 예. 자, 그런데 이걸 우리 이제 한화오션 필라 조선소에서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수지 맞았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2026 미 국방수권법에는요, 미국이 이게 전함 함정을 만드는데 우리 한국을 우선 협상자로 대우한다. 이게 이제 조인트 시트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게 최종적으로 미 국방수권법 하원하고 상원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거 우리가 큰일 났다. 이거 물 먹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와 비판이 제기된 바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필라조선소에서 이걸 만들 거야 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거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100배 센 전함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항모는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공개한 게
3척을 추가로 만들겠다. 그리고 잠수함은 12척에서 15척을 추가로 만들겠다. 그리고 전함은 우선 2척을 만든 다음에 20척에서 25척을 만들겠다. 왜 이렇게 함정을 대대적으로 키우느냐? 항공모함도 키우죠. 잠수함도 키우죠. 전함도 키우죠. 왜? 중국의 해군력이 정말 아주 필사적으로 커지고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제 요 함정을 한 270척 정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은 한 380척 정도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 정말 중국의 함정, 해양력, 해양군사력, 해군력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 백배 센 황금함대도 만들고 미국의 이제 조선업도 발전시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될 것이냐? 그리고 정말 중국 해군을 딱 제압하는데 맞냐? 결론 안 맞다 이겁니다. 왜? 중국은 우선 이게 함정이 저렇게 많잖아요. 380대 270 정도.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어떻게 따라라락 하고 때리고 들을지 모르는데 초대형 함정 100배 하나 딱 세워놓고 있으면 이게 한 대 제대로 얻어맞으면 이게 맞아갖고 파괴된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 해전에서는 영향가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초대형 함대 하나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떼는 것보다는 여러 대를 가지고 분산해서 중국의 해군력을 대응하고 방어하는 것. 이 작전이 현재 미국 해군이 갖고 있는 작전인데 100배 센 함정 하나 초대형 딱 갖다 놓고 대응한다?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도 그 트럼프급 함대, 이 골든 이 플리트 이게 제대로 앞으로 이게 그야말로 완성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말이죠. 주말트급 함정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본래는요 20여 척 만들려다가 딱 24척, 3척밖에 못 만들고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이죠. 이 기사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요거를 갖다가 최대한도 압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말트급 이 함정이 실패하게 된 것도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상 이제 계속 건조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스텔스 기능을 집어넣었지만은 생긴 게 너무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못생긴 함정이라고 되게 또 비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쁜 함정을 만든다는 거. 이제 이 골든 플리트는 되게 이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쁘게 만들겠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그리고 이제 AI까지 이제 장착된다는 거예요. AI 당연히 AI 장착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는 바로 뭐냐? 미국은 과거에 항모를 중심으로 한 여러 군함이 하나의 전투 집단을 이뤄서 한 덩어리로 움직이면서 집중 작전을 폈는데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화력에 집중되고 지휘 통제를 씌웠지만 중국 해군이 급성장하면서 이거 크고 값비싼 표적이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함정을 갖다가 여러 개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는 것이 제대로 중국에 견제하는 거가 될 텐데 그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골든 플리트 만들어갖고 되겠느냐. 이런 지금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어떻게 비판하느냐?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 유명한 연구소예요. 해군 전문가인 브라이언 클라크가 저널에 뭐라고 썼냐? 이 정도 규모의 군함을 실제로 인도하기까지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요, CSIS 굉장히 유명한 싱크탱크잖아요. 여기에 있는 선임연구원 마크 겐션 이분은요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이 트럼프급 전함과 관련해서 극도로 위험한 사업이다. 그리고 전체 비용과 일정이 명확해지면 이 프로그램의 취소가 거의 확실해지겠지만은 그새 또 수년간 수십억 달러가 소요된다. 장기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기존 설계를 개량하고 생산 속도를 높여서 지금 당장 함정을 건져야 된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전 세계 해양에서 미국의 존재감을 확대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런 지금 아주 혹평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선일보의 이철민 기자가 아주 분석을 아주 잘했어요. 좀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어서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아주 광고하다시피 했는데 황금함대
이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예, 어려울 것이다. 예, 스펙은 굉장히 막강하다 이거요. 그리고 설계도도 되게 이쁘게 나온다고 하지만은 이게 실전 배치는 그만두고 이거 제대로 이거 건조하기까지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께 김현정 앵커, 김현정 앵커의 글을 여러분께 김현정 앵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얼굴이 이제 인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항상 인물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분이고 지금 이제 뭐 때문에 그만뒀느냐 이런 설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본인 입으로 이래서 건강 문제 그리고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그것 때문에 내가 그만두는 거야. 함부로 까부지 마. 딱 이렇게 이재명 자꾸 하지 마. 이렇게. 왜냐면 자꾸 이재명한테 찍혀서 잘리는 거야. 이거는 별로 좋지 않잖아요. 이재명이가 말이죠. 당 대표할 때 지난 2월인가요? 이런 악의적인 프레임이 다 이유가 있었던 모양이군요. 김현정 뉴스가 대체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왜 이렇게 심하게 하나 했더니 예. 자, 그래서 이제 한동훈과 이재명 백날 해봐야 용산과 해결부터 먼저 하라. 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문제에 관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자세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앵커, 그러니까 김현정 앵커가 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현정 뉴스, 그러니까 이제 지난 22일 날 방송을 했어요. 직접 밝혔습니다. 자의냐 타의냐를 많이 물어보더라. 자의로 하자는 것이 맞다. 지난 가을쯤 급격히 체력이 소진돼서 생방송에 나오지 못한 날들이 많았다. 2008년부터 10수년간 새벽 3시 30분에 기상해온 만큼 스스로에게 가혹했다는 생각과 함께 미안함도 든다. 그러면서 말이죠. 맞다. 제가 뉴스를 떠난다.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인이 하차율을 직접 말하려고 했지만 소문이 너무나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유가 포함되지 않은 단독 기사가 먼저 나오더라. 그러면서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체력 소진, 제일 큰 것은 체력 소진. 두 번째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같은 일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 다른 도전을 차분하게 준비하고 싶다는 갈망이 늘 제 속에 있었다. 이미 석 달 전에 회사에 이야기했고 CBS는 감사하게도 이해해줬다. 그러면서 말이죠. 연구 기획할 수 있는 시간도 줬고 고민의 시간을 거쳐 좀 다른 영역의 새로운 곳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생각이다. 그러면서 언론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언론의 중립은 이제 기계적으로 지금 뭐죠? 기계적으로 양쪽 말을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권이 오든 할 말은 하는 중립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판을 깔아야 한다. 그리고요, 사안은 다각도로 봐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한쪽으로 쏠린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 편할 수 있으나 충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언론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그러면서요, 정식으로 마지막 작별 인사는 2주 뒤인 1월 2일 방송에서 드리겠다. 그러면서 아직은 안녕이라고 하지 말고 수고했다는 말로 한번 토닥여 달라. 이렇게 입장을 남겼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는요, 장치적으로 자꾸 이제 이재명한테 잘린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미리 이제 해명을 한 건데요. 무슨 얘기냐? 지난 2월 18일 날 이재명이가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김현정의 뉴스소를 갖다 꼭 집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박성민, 저 이제 유튜브 방송 제목 올렸듯이 말씀을 드렸듯이요. 이재명이가요, 뉴스소하고 이재명의 유착설이 불거지니까, 뉴스소 김현정하고 이준석 유착설이 불거지니까, 과거의 방송 링크를 공개하면서요, 뉴스소의 이런 악의적 프레임이 다 이유가 있었던 모양이군요. 김현정 뉴스소가 대체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왜 이렇게 심하게 하나 했더니, 이게 유착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죠. 요렇게 해서, 지금, 한번 이재명이가 말이죠. 김현정 뉴스소를 직격탄을 날린 바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계속 돌고 단독 기사까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김현정 앵커, 뭐 굉장히 유명한 앵커잖아요. 라디오 방송.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직접 해명하고 나선 거다. 그러니까 17년간을 말이죠. 새벽 3시 반에 기상했다. 야, 진짜 이건 좀 가혹한 면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러면 여태까지 17년간 8년간 해왔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그만뒀냐 이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재명이 저렇게 말한 이유 이런 거다 보니까 저렇게 해석하는 것도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닌가. 그리고요. 그래서 석 달 전에 회사에 말했고 그리고 CBS가 감사하게도 이해를 해줬고 연구 기획할 수 있는 시간도 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민의 시간을 거쳐서 새로운 또 영역을 좀 개척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후임은 그럼 누구냐? 후임은 누구냐? 지금 박성태 전 JTBC 뉴스룸 앵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성태 앵커는요, 99년도에 한국경제TV의 기자로 입사했고 JTBC에서 보도국 정치팀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현정 뉴스가요, 아침 7시부터 2시간가량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프레미어고 유튜브 구독자가 162만 명이랍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야, 그러니까 7시부터 2시간씩 방송을 하니까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죠.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요게 지금 박지원 같은 경우는요, 윤 대통령 파면까지 1740회를 출연했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박지원이가 또 이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가 이 김현정 뉴스에 그렇게 많이 왔다고 또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이 박지원이가 말이죠. 방송인이자 민주주의다. 이렇게 극찬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박지원이가 이제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월 2, 3회 출연에 행복했고 어김없이 포털 사이트에 몇십 개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이러면서 2022년도 5월 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이 이튿날인 11일 아침 9시 전화로 국정원장 해임 통보를 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제가 출연하고 싶다는 전화에 김 PD는 흔쾌히 저를 6월 9일 아침 방송에 출연시켜 주셨다. 그로부터 윤 대통령이 파면되도록 3년여간 1740회 방송에 출연했고 윤석열 아웃, 이재명 띄우기, 정권 교체를 주창했다. 그러면서 이후 윤석열은 파면 감옥행, 이재명은 대통령, 박지원은 국회의원이 됐다. 자, 그래서 이런 역사의 전환기에 중심에 김현정이가 있었다. 우리 국민은 모두 안다. 그가 떠나기 전 꼭 고별 방송을 전환하시길 기도한다. 김현정, 그 방송이 민주주의다. 예, 자, 정말 아부도 가지가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부도 가지가지네요. 참 대단한 인간이죠.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